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상승하니까 고점이냐, 뭐 지금 팔아야 되냐 이런 논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딱 이 신호라는 게 과연 어떤 신호가 뜨는 순간에 오히려 더 미친 듯이 더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고점으로서 많이 단기간에 치고 올라갔어요. 거의 단기간에 지금 2.5배 정도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 뭐 조정 준다.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막 지금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당장 삼성전자가 하한가를 간다 하더라도 이게 차트상이라든지 주가의 상승 흐름을 봤을 때는 조정 이후에 오히려 2차, 3차 파동으로 가는 게 더 아름답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가 앞으로 조정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걱정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삼성전자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고 그리고 언제를 기점으로 주가가 더 상방 탄력을 크게 잡을 것이냐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과거에 거의 저점 대비해서 한 200% 정도 올랐고요. 저점 대비해서 한 130% 정도 올랐고 지금 또 이제 100% 이상 또 올라가는 이 구간이 나와주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의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표현할 때 이 2016년도부터 해서 이때를 1차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때를 2차 그리고 지금을 3차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이전에도 반도체 사이클, 슈퍼사이클은 없었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2010년 이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우리가 표현 안 했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10년 이전에는 이게 너무나도 단발적인 수요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던 게 단일 산업, 반도체가 크게 뭐 어떤 게 PC 산업밖에 없었죠. 이 당시에는 기술 장벽도 너무 낮고 누구나 따라 가능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공급이 조금만 과잉이 되어도 가격이 폭락하고요.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만 들어와준다 하더라도 가격이 반등하고 그래서 이게 당시에는 반도체가 경기 순환 산업에 가까웠지 이 장기적인 이 구조적 상승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2016년도부터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당시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럼 과연 1차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2차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 3차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지금 3차와 과거 1, 2차는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1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통적인 메모리 슈퍼사이클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스마트폰이 이제 고사양화가 됐죠. 우리가 보통의 2010년도에 스마트폰이 그 이제 삼성 기준이죠. 삼성 기준으로서 갤럭시 그때 A였나? 완전 초창기가. 그래서 2010년도 제가 기억나는 게 2010년도 6월 정도쯤에 저도 이 그 완전 제가 첫 출시에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10년도에 이 당시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고사양화까지도 아니었어요. 그냥 스마트폰이 나왔다. 당시엔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으로 이제 이게 교체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교체하는 거냐? 지금처럼 핸드폰의 고사양화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카카오톡이라는 거를 사용하면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은 문자 무제한이래. 그래서 그 당시에 젊은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갈아타라는 거는 그 당시에 우리 문자 요금제 굉장히 비쌌잖아요. 뭐 한 통 보냈는데 그 당시에 20원, 50, 뭐 그 알이 50,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문자 무제한이다. 라고 하면서 연인들끼리 스마트폰으로 갈아타는 그런 수요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함께 스마트폰까지만 하더라도 고사양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크게 없었던 부분인데 점차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이 고사양적인 부분 이런 게 되면서 AI라기보다는 당시에는 뭐였습니까? 모바일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가 초기 확산되는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가격 폭등하면서 당시에 뭐까지 나오느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처음으로 아까 그전에는 반도체가 뭐다? 반도체가 그냥 경기 순환 산업에 가까웠더라고 하면 이번에 반도체는 경기에 민감하다.
경기에 따라서 이제 급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간다라는 인식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1차적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2016년도, 2018년도 일어났던 거고, 그리고 2차적인 건 이게 코로나가 만든 특수였죠. 사실 이거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래요. 왜? 당시에는 반도체가 엄청나게 잘 나갔다라기보다는 공급망이 붕괴가 되었죠. 이 당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판매 수요가 순식간에 급등했는데 문제는 뭐다? 전 세계 공급망은 붕괴가 되었어요. 서로가 이제 왕래가 막히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공급 쇼크가 일어나고요. 수요는 급증하고요. 그러면서 단발적인 이런 반도체 가격의 상승에 따른 뭐였다? 사이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지속 가능 사이클로는 보기가 어려웠어요. 특히 이 당시엔 자동차 관련된 자동차 쪽으로도 이제 전기차 이런 것들까지 뜨면서 자동차 반도체도 부족했던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차가 고장났다라고 하면은 이 부품 하나 들어오는데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2차는 그런 부분이었고 이제 3차가 다가와서 완전히 뭐가 되었어요. 이제 그동안의 이런 메모리 가격에 대한 이런 사이클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가 주도하기 시작한다. 물론 메모리 가격에 따른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지금 주가가 급격하게 급등하는 거는 디램 가격 상승에 따른 이런 슈퍼 사이클이 더 커요. HBM에 대한 부분도 받쳐주겠지만 그 기대도 있겠지만 지금 디램을 통한 이런 메모리 슈퍼 사이클 속에 그런 메모리 사이클이 편승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현재 3차는 이 슈퍼 사이클을 가지고 간 게 뭐다? AI 인프라가 이제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기반.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모바일 중심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HBM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AI 규모는 뭐 한다? 장기적으로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중요한 거는 보다시피 과거에는 슈퍼 사이클이 나오면은 보통의 이 슈퍼 사이클을 우리가 2년, 3년 주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2, 3년 주기라 하더라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의 상승 가능성은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제는 2, 3년을 보는 게 아니란 거예요. 시장이 이미 커졌어요. 모바일이 아니라 AI로 넘어가게 되면서 시장은 벌써 얼마를 보기 시작하느냐? 최소 5년 슈퍼 사이클을 보기 시작합니다. 5년 슈퍼 사이클의 지금이 스타트 지점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아직도 삼성전자는 저가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슈퍼 사이클에 있어서 지금 당장만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 시장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게 뭐 때문이냐? 자, 보면 알겠지만 이미 올해만 봤을 때 분기 매출이에요. 분기 매출이 300조 원을 첫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원화 기준이기 때문에 300조 원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달러로 보면 이제 2천억 달러가 조금 넘었어요. 2천억 달러가. 그래서 나오다시피 메모리, AI 메모리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디램, 엑시노스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디램 관련되는 부분이 사실 크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글로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분기 매출이 300조 원을 첫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2017년과 당장 비교해도 뭐가 된다? 2017년도 당시에는 글로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통한 이 분기 역대 매출이 얼마?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을 기록했는데 그게 당시에 이게 2017년도 동시에 3분기였죠. 그게 당시에 이제 1079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달러로 치면은 한 두 배 조금 더 올랐어요. 2배 조금 더. 근데 이제 환율이 돼버리니까 글로벌 반도체 역대 최고 분기 매출만 봐도 거의 3배가 오른 효과를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 산업이 이미 과거 2017년도의 슈퍼 사이클과 비교하기에는 시장 규모 자체가 뭐다?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1, 2차와는 다른 파동을 가지고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고 하면은 이게 2017년도잖아요. 2017년도면 언제냐?
아까 슈퍼사이클이 2016년도에서 2018년도였습니다. 이 슈퍼사이클의 중앙 최고 피크에서 매출이 1,000억 달러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다? 2025년부터 슈퍼사이클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번에는 시작점이 이미 2배라는 거예요. 2배. 그러면 피크까지 올라갔을 때 사실은 3배에서 4배도 올라가도 이상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시장은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자, 이제는 시장이 오르면서, 자, 과거에는 이 가격만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이 오르면서 가격도 같이 오르잖아요. 가격도. 지금 여러분들 D램도 엄청나게, 과거에는 이제 아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순간적인 시장은 크게 성장이 않았어요. 고성장이 되면서, 아니, 고성능을 필요하면서 모바일 시장이 조금 성장했다. 아니면 이제 그 뭐 우리가 코로나로 치면은 시장은 성장하지 않았지만 이 공급 붕괴로 가격만 올랐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HBM을 통한 AI를 통해서 시장 규모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가격도 성장하는 그 추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3차는 여러분들이 레벨업하는 구간이다. 이제는 그러니까 뭐다? 이제는 이 슈퍼사이클이 1차, 2차 연장이 아니라 이제 레벨업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 상단이 어디냐? 지금 10만원 돌파했으니까 굉장히 고점이다. 이게 아니라 주가 상단은 새롭게 지금 시장 규모와 새로운 매출을 통해서 재편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우리가 원한 건 이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 3차 슈퍼사이클에서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를 제일 궁금해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2017년도 기준, 그 다음에 뭐 20년도 기준에 삼성전자의 당시에 이런 시장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 미래 매출까지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2017년도에 이제 당시 삼성전자의 매출이 어느 정도였냐고 하면은, 자, 삼성전자가 지금 2017년도에 반도체 매출이 성장했다라고 하는데 1위였고요. 당시에 이게 없는데 한 14.6%인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었어요. 14.6%. 그러면 만약에 2017년도 분기 최대가 아까 얘기했던 100조 원이었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분기 최대 매출이 냈던 게 2017년도 기준으로 한 14조 정도 되겠죠. 약 15조. 그리고 지금 2025년도는 없어요. 2025년도는 없고, 2025년도는 당연히 이제 올해 이제 4분기 실적까지 좀 나오고 봐야 될 부분이니까 이게 같은 어가 발표하는 거는 확정적으로 나온 건 없고, 우리가 2024년도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시장 점유율이 대충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한테 밀렸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11.7%고 삼성전자가 약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규모는 사실 아쉽게 좀 줄어든 거겠죠. 다만 25년도 기준으로는 지금 예상치 한 12% 정도까지 다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 12%까지도 예상을 하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12%까지 정도 예상했을 때는 현재 아까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한 300조라 이제 분기 최대? 그 분기 최대, 일단은 10%로 봐야겠지만 한 30조에서 한 36조 정도. 이 정도의 이미 시장 규모에 따른 매출액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매출액이 시장이 커지면서 점유율은 줄었지만 가격 상승 이런 것에 따른 오히려 매출은 더 커지는 상황이다. 절대적인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거고요. 특히나 그래서 당장 이제 삼성전자의 우리 이제 매출 시나리오를 그래서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런 게 보수적으로만 봤을 때만 2025년 대비해가지고 2017년도 대비는 얼마? 약 반도체 부분에서 30%는 증가했을 거라는 거고, 이제 2017년도 대비 43%, 56%가 이게 최고 분기 매출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럼 과연 이게 여기서 끝이냐 한 거예요. 끝. 고작 30% 매출로서 증가로서 이미 주가는 거의 과거 2017년도 당시에서 한 2배는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비싸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비싸다가 아닌 게 뭐냐고 하면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시장은 이제 분기 매출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기 매출로 이제 조원이라고 표현하니까 엄청나게 이제 큰 캐파를 가져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뭐다? 2026년도 전 세계 반도체 글로벌적인 성장 흐름을 봤을 때는 거의 1조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해요. 그럼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시장 규모가 25년 대비해서 25%에서 한 30% 정도는 더 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장 기대되는 매출이 얼마다? 매출이 30조 원에 36조 원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그냥 기대해봐도 분기 매출만 봐도 26년은 뭐가 된다? 26년도는 우리가 대략적으로만 그냥 계산해봐도 최소 40조 원에서 50조 원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게 뭐다? 삼성전자의 이 메모리 관련되어 있는 메모리가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분기 매출에 대한 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커질 게 더 많다라는 거죠. 2017년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특히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2017년도 대비해서 그러면 이미 2배나 올랐는데 고점 맞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다시 가면은 연간 시장 규모도 작고 분기 매출도 작잖아요. 근데 연간 시장 규모 자체가 이미 2배로 커졌습니다. 분기 매출도 이미 최소 2배 정도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지금은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면 안 돼요. 그냥 2배가 올랐으니까, 시장 규모가 2배 올랐으니까 거기 맞게 주가가 맞추어졌다라는 표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올라갔다가 아닌 맞춰진 거다. 시장 규모가 2배? 그러면은 매출도 2배 증가? 올랐네? 맞춰졌다.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그러면 여기 맞게 맞춰졌으니까 끝이겠네요? 오히려 더 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 시장의 이 성장 규모가 사실 뭐 때문에 했습니까? AI와 함께 HBM, 데이터 센터의 엄청난 급격한 성장이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HBM4가 이제 지금 뭐하기 시작해요? 올해부터 엔비디아에 본격적으로 공급될 거란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한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사실상은 이 HBM에 대한 매출 성장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D램,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의 상승으로 인한 이 구조적인 이 매출 증가가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오히려 HBM에 대한 매출이 커지는 순간부터가 뭐가 된다? 오히려 본격적인 상승 탄력이 가지고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다? 지금은 시장 규모가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 성장해가지고 여기다가 주가를 기존에 여기 있던 게 시장 규모 2배 올라갔네? 주가 2배 올라간 자리에 맞춰놨다고요. 그리고 이제 HBM에 대한 본격적인 매출 증가가 나왔을 때 상승 탄력을 가져갈 거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이제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굉장히 낮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머지 7, 80%의 매출은 지금 D램에서 발생하게 돼요. D램에서. 그러니까 현재는 뭐다? 그 SK 하이닉스처럼 이 HBM에 대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D램에서 매출을 끌어올렸던 거고, 이제는 삼성전자가 어떤 신호가 나와줘야 된다. HBM에 대한 판매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신호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HBM을 통한 매출이 사실상의 삼성전자가 기대하는 게 얼마다? 대충 분기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4조에서 한 6조 정도. 25년 기준. 26년도가 한 26조여서 지금 26년도만 한 6조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분기 매출이 평균적으로 그냥 4조 정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변해야겠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신호는 뭐다? HBM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신호탄이 나왔을 때 HBM이 D램보다도 가격이 훨씬 비싸요. 오히려 시장에 미치는 영업이익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삼성전자 다시게 주가 올랐네? 이게 아니라 삼성전자 시장 규모에 맞게 맞춰졌네? 맞춰졌다. 그럼 오르는 건 언젠가? HBM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했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기다려 있는 신호는 뭐냐?
지금이 이미 분기 매출 4, 6조 원 정도로 이제 H미의 존재와 본격 확대되는 시기고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게 보통 8조 원 정도. 그래서 주가에 이제 본격적인 강한 레벨업은 10조 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렵고 삼성전자의 H뱅의 분기 매출이 8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신호가 앞으로 뭐가 되느냐? 삼성전자라는 주가에 있어서 강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는 신호탄이 될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는 관점 사실상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가 이제 뭐다? 그냥 주가 맞춰진 자리고 상승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25만 원까지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올라가는지는 봐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스타트는 뭐다? 앞으로 조정을 주고 뭐 하고 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주가의 상승 탄력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리는 거는 HBM 매출이 8조 원을 돌파하는 순간이 신호탄이 될 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